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이제 2025년의 거래일이 오늘 그리고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화끈하게 불태우는데요.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죠. 4,200선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니까 연말 랠리 또 신년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또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고 제약바이오주까지 다시 한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증권가 목표가가 또 올라갔죠.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좀 주춤했었던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오늘은 확실히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들도 낙폭을 확실히 빠르게 좀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웬만해선 웃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올해 증시 폐장일이 이제 하루를 남겨둔 상황인데요. 내년 1월부터 또 모멘텀이 많습니다. 오늘 로봇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CES도 남아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코스닥,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2차 전지주는 주춤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별로도 아직까지는 나는 아직도 바닥인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도 망설이지 마시고 종목 진단 요청을 해 주시죠. 유튜브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부탁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유튜브 댓글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볼게요. 네. 임종환님께서 종목을 딱 올려주셨는데 와. 이 종목은 역시 오늘도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이 이야기 하거든요. 메카오입니다. 카카오를 갖고 계시는데 73,000원대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간다 올라간다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햇빛이 비추네요. 좋은 오후 되세요.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었고 비도 네. 추적추적 내렸었는데 어느새 시장도 좋아지고 날씨도 좀 개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밝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승세도 더욱더 힘이 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계속해서 많은 분들 문의 남겨주고 계십니다. 위메이드 올라오고 있고요. 오르비텍도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뚜뚜님 안녕하세요. 외쳐주셨고요. 네. 미안해요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루도 더 남았습니다. 와, 네. 저는 내일 부모님 병원에 갑니다. 라고 연말에 뭘 할지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님, 선자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엘모준님께서 오늘 조금 상승하는데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부산 퓨얼셀이군요. 네. 특정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고요. 네. 지원님과 행운의 여신님, 자작나무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금수걸님도 창호수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박보영님은 세아홀딩스 또 중기 전망 문의를 주셨네요. 네, 특징적인 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이제 뭐 한 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종목 진단 요청이 좀 뜸해졌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으니까 뭔가 더 기분 좋게 상담도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또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박보검님께 이 발음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박보복엄이라고 써 있지만 네. 보검 배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보검 배우님은 아니시겠죠? 설마 오신 건가요, 네. 그분이? 자, 그러면은 당장 진단 도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풀빌라 가는 백수님, 두 앵커님과 모든 분들 반가워요. 자, 그리고 김형태님도 안녕하세요. 스노우병주님, 예쁜 수지하나님 안녕하세요.
FNS2 2025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또 연말에 함께 하십니다. 네, 또 스카이로켓님은 배가 전복돼서 바다에 표류하는 꿈을 꿨는데 챗GPT가 꿈 해몽해주기를 투자 손해라네요. 유유 개꿈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스카이로켓님, 그거 개꿈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GPT가 조금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맞아요. 챗GPT가 여러분 아시죠? 그 AI 소프트웨어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100% 사실만 말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네. 그 친구들은 확률 높은 답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수능 문제도 잘 못 풀어요. 그 친구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또 정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네. GPT가 이렇게 해몽을 했다면 네. 그러면 제미나이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또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을 똑같은 친구한테 물어봐도 질문 약간 다르게 하면 내용도 좀 달라질 네, 거예요. 맞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우님께서 수지앵커 벌써 봄이 왔냐고. 오늘 의상이 약간 네. 개나리 느낌이 좀 났죠. 그래가지고 화사한 봄빛 느낌인가 봐요. 네, 그리고 오. 엘린 BHJ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긴 아이들 겨울방학은 시작입니다. 그래요. 이제 애들 겨울방학 시즌. 확실히 저도 이제 방학이라는 게 좀 제 삶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방학 시즌이 언제인지가 좀 가물가물해졌거든요. 맞아요. 이때 지금 슬슬 긴 겨울방학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수미아님, 네. 내년엔 모두 레드 축제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매화 친구님도 좋은 앵커님 25년 한 해 동안 너무 즐겁게 방송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분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방어율님께서는 네. 오늘도 아하. 한 가지 좀 아쉬워하시는데 네. SK하이닉스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계속 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쏠려가고 있죠. 그래서 통제라 이게 가슴 아프고 애도하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소외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오늘도 스마트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종목들 들어오네요. 간절한 바람님은 오픈헤지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아무개님께서는 GC 이게 뭐죠? GCG놈이라는 게 있나요? 뭔가 얘기가 좀 섞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저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신규 그래요? 상장주네요. 요즘에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저도 헷갈리는 종목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네, 자, 그리고 해피님의 사마 콘덴서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산퓨얼셀 저희가 아까 읽었었죠. 그렇죠. 네, 매수가는 36,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산퓨얼셀 조금 더 힘을 내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 두산퓨얼셀 전략 부탁드립니다. 두산퓨얼셀 올 한 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 중심이 됐던 축 자체가 데이터 센터향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수급을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글로벌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주로 모멘텀이 작동했던 게 전력 설비 종목들이라든지 발전 단계로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신재생 에너지, ESS도 마찬가지였고요. 결을 결국 같이 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산퓨얼셀의 주력, 지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PAFC, 이제 연료전지죠. 근데 지금 올라가는 축은 그쪽은 아니에요. SOFC라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앞으로 주력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발전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SOFC는 양산 단계 거치고 실제로 수치화 찍히려면 한 27년 하반기 실적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양산 준비 단계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은 적자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출 파이는 증가하는데 투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적자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측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처럼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는 모멘텀을 좀 추종하는 형태는 더욱더 그래요.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왜 드리냐면 지금 두산 퓨얼셀의 이 상승 퍼포먼스는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신고가 뚫었던 시기랑 똑같이 겹쳐요. 보면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신고가죠. 블룸에너지도 똑같이 이때 신고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블룸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모멘텀, SOFC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력 발전 단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거다. 어차피 내년에도 에너지라는 산업의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를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력 관련 기업들만 해도 많죠. 섹터도 많고. 근데 그 중심축이 이제 두산 퓨얼셀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결국 글로벌에서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쪽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원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 안 올라올까요? 하면 그렇지는 않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관 투자했을 때 손실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정도다라고는 제가 표현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대값을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에너지 기업들이 좀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 단위는 국가 정책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싫다라면 차라리 전력 설비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이제 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이나 현대중공업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궁극적으로 본전 오면은 이거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SOF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에서 좀 따라가고 있는 산업들은 사실 대장주 주도주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라면 오히려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원전유가 더 낫다. 이 정도로는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살펴드렸습니다. SOFC, 그러니까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원전주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힌트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네. 많은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풀빌 나가는 백수님은 신규 상장주죠. 세미파이브에 대해서 또 수익을 보셨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치킨을 맛있게 드시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사장님 출첵해 주셨는데 오늘도 반가워요. 토마토 가족 모두 내년에도 대박 나자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애정을 표하고 계시고 양병근님은 방학이 너무 싫다고 그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화친구님은 25년에는 로봇으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네. 26년에는 엔터주, 하이브의 상투를 예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창호앵커님은 내년에 어떤 섹터가 또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 주시는 당연히 반도체가 먼저 떠오르고요. 거기에다가 그 1월 달에 이벤트 기대감이 있죠. 바이오에다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던 2차 전지. 지금 뭐 얘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목 상담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요. 확실히 우리 증시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좋아 보이는 섹터들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가슴이 아픈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의 다니엘 멤버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그 이야기가 뉴스가 전해지는군요. 네, 맞아요. 뉴진스도 팬덤이 되게 탄탄한 그룹인데 네. 이번에 또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라져서 네. 어떻게 주가에는 반영이 될까 또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26년에는 BTS가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잖아요. 엔터주들이 사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얻어맞았었기 때문에 2026년에 이 기대감은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섹터 종목이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의견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미청님께서 네. 아이고, 대단하신데요. 데드 치면서 노래는 역시 토마이로 TV. 지금 운동을 오. 게다가 데드리프트면 가장 고중량의 진짜 힘든 운동인데 그러니까요. 와, 이런 와중에 갑자기 토마토 상상이 TV를. 되네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찐 주식 팬층이다. 진짜 레키셔 팬이다. 인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선미님은 우주항공의 한 표요. 그렇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 스페이스X의 그 엄청난 기대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습니다. 새로 부상하는 것들이 2026년에 꼭 다시 등장하겠죠? 네, 맞아요. 이제 부산맘님은 네이버도 내년에 기대를 이렇게 또 네. 남겨주셨네요. 네이버 얘기는 역시 오늘도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조항만님의 종목입니다. 게임주를 오랜만에 보죠. 오.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한때 뭐 코스타 시가총액 최상위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어느새 많이 밀려났죠. 35,220원입니다. 오. 10% 비중이고요. 현재는 25,000원대입니다. 위메이드가 한창 전성기 때 기억하시나요? 2021년 하반기 2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인데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위메이드 과연 이 가만히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위메이드입니다. 주가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과연 이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은 매수 여기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올해 한 6월 정도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재료들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만들었을 때 위메이드도 그 한 축을 담당했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믹스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한 이제 코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성은 그다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정산이나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은 건데 사실 위메이드는 좀 사이드에서 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코인 하니까 붙는 것처럼. 저는 사실 좀 다소 아쉬운 측면이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좀 붙기 시작하죠. 네이버도 오늘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클래리티법이 이제 통과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 후속 내용들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라든지 이제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올라올 텐데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메이드는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게임사들은 결국 IP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인데 주 IP가 미르라든지 우리한테 생소하죠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간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임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위메이드가 보여줬던 게임사로서의 퍼포먼스는 많이 죽었어요. 그거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재료가 위메이드 작동되길 좀 바라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래를 끝내고 나오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상담을 드릴 때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상대적인 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럼 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타겟화를 하겠다라면 어디를 보는 게 유리한가? 결제 플랫폼을 보겠다라면은 오히려 기업별로 발행사들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아까 카카오 네이버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 SDS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도 있고 또 발행사 말고 플랫폼 얘기 드리자면 IT센 글로벌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 레벨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테마나 어떤 섹터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뒤따라가는 완전 후발주 라인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이거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처럼 모멘텀을 세게 받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면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를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부각되기엔 지금 게임주들은 다소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풀려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판호 발급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신작 IP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야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만 그건 너무 백지수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능력치로만 지금은 판단하는 게 좋고 한 3만 원 정도 부근부터는 손실을 줄이고 탈출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섹터, 해당 테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고 주도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정확한 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손실폭을 줄이고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손실을 약간 줄여가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위메이드 상담 진행하는 사이에 또 댓글창에는 아임리얼님이 회사명을 웰메이드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네. 위메이드 얘기 나오니까 오랜만에 장영국 대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아임리얼님 일찍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셨습니다. 호도리님께서요. 창호에커님 안녕하세요. 오늘 더 멋지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호도리님 왠지 좀 친근합니다. 제가 호랑이 띠이기 때문에 이 닉네임 자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유창호, 호돌이, 범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주 어거지런 걸 잘 지어요. 네, 요즘 약간 아재 개그를 한번 제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전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씨 케이씨님. 20여 년 전에 미르를 하면서 지금 남편 만났는데 게임 말하는 거죠? 미르의 전설. 네, 위메이드 우와, 거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소름이 좀 돋습니다. 그래요. 야, 20년 전에 게임을 하면서 맞아요. 한때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그 커플이 성사되고 이런 적들이 꽤 많았었죠. 왠지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주식은 하나님도 지금 인사 새로 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뚜뚜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유진테크입니다.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이렇게 반도체주 잘 가고 있으니까 소부장 한번 지금 담아볼까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유진테크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되는 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님, 유진테크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을 때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날 막 올라가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면 맨날 꼭대기에서 따라 사게 되고 또 내가 사니까 내려가고 뭐 이런 사실은 되게 불리한 구조의 거래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 막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뛰어서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오늘은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이 막 되게 좋죠. 근데 유진테크는 조용하네? 얘가 안 좋나? 아닙니다. 순서가 곧 올 거라고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진테크가 대표적인 이제 전공정 장비단인데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이니까. 기업의 내용 빼고 이제 산업으로만 좀 보면요.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단이 전공정, 후공정 포함해서 메모리에서 앞으로 캐펙스 증가하는 형태에 맞물려서 실적 퍼포먼스가 찍힐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내년에 반도체 장비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월가에서 지금 평가를 할 때 엄청나게 멀티플을 높게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기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메모리 사이클이랑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물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만큼의 퍼포먼스를 유진테크가 내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실적 성장세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당연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덜어 있어요. 반도체 중에 먼저 출발 안 하고 좀 쉬고 있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 내년에 성장세가 거의 또렷한 애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을 때 이제 천천히 사두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앞으로 출발하고 나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 이거 차트로만 딱 보셔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 올라서잖아요. 한 9만 원 위로 올라섭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제 따라 들어가요.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옵니다. 또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이런 변동성에 그러면 내가 취약해지는 거래 방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누워있을 때 관심 갖고 보는 게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게 거래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수하셔도 된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눈에 띄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1위와 2위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서 오늘 무려 6% 가까이 급등입니다. 6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죠. 2% 올리면서 12만 원 거의 터치 직전입니다. 지금도 12만 원 약간 밑도는 수준인데 오늘 신고가 기록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요새 기세가 좋습니다. 다시 주가를 또 끌어올리면서 5.74% 올리죠. 72만 원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주가 수준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 볼까요? 최근 바닥에서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가 오늘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1.36% 내리면서 여전히 13만 원대는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표주죠.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소식과 함께 오늘자 급등입니다. 점점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거의 10%를 들어올리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현재는 95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좀 쉬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보유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방산이랑 조선 라인이 좀 싸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그때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 말은 이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더 들고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는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움직이는 건 일단 우주항공의 모멘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방산 실적이나 수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랑은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안 좋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동안 좋았던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그 좋았던 내용들이 유지되면서 또는 성장하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많죠. 뭐 지상방산, 실적에서 사실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K9부터 해서, 그리고 항공으로 보면 엔진, 부품, 그리고 유지보수나 정비까지 다 합니다. 이런 측면 보면은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긍정평가를 할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 보는 게 더 이상하죠. 국내에서는 원톱이라고 좀 평가해야 되니까요. 결국 이제 우주 항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국내는 지금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의 형태를 보면 민간 주도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엔진 관련 이번에 누리호의 엔진의 기술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민간이 투자를 한다라면 한화가 가장 근접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골고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막 엄청 싸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는 싼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더 멀티플을 추가해서 평가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에 반도체 막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지금 가격부터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만, 과거부터 들고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이제 조정 나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흔히 박스, 상단 레벨의 박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기점이 지나가면은 그 박스 상단으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조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라면 결국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추가로 우리가 계산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축은 어차피 에어로스페이스가 할 테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보면 투자에 대한 힌트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긍정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힘을 보태주면서 코스피가 38거래일 만에 4,200선까지 탈환을 한 상황입니다. 와, 정말 뭐 대단합니다. 네. 오늘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선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와,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는데 이런 가운데 채팅창의 분위기도 네. 점점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메이드 진단을 하면서 미르 게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권씨님이 미르에서 이제 남편분을 만나게 됐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채팅을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다른 게임으로 만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권씨님은 미르의 전설 추억 돋네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네. 항상 인생은 뭐 늘상 그렇습니다. 후회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선택의 책임을 지고 가야죠 뭐. 그리고 이 박복엄님께서 네.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사귀던 분을 그 왕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은 좀 많은 결이 다른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암리엄님이 벌칙으로 사귀게 되신 건지 했더니 박보검님이 제가 왕이었습니다. 이거 참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신나게 읽기가 조금 그러네요. 네. 이게 방송에 또 위에 정미미님은 미래의 전설 하려고 PC방 가고 싶어서 눈 뒤집었었는데 와. 다른 분들은 눈 맞고 전 하고 싶어서 눈 뒤집고. 이게 오늘 그 종목의 미래보다도 네. 종목이 얽힌 과거의 추억 얘기를 네,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추억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임 리얼님께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도착하셨나 보네요.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안 오는 게 아니라 길이 좀 많이 막히고 빗길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렇다고. 네. 이제 뭐 추위도 좀 가시고 빗길 눈길이 거치게 되니까 이제 슬슬 도착하셔가지고 안착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직 못 온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신년까지도 산타 할아버지 분주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호돌이님께서는 용띠시라고 하셨는데 주식장에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용과 호랑이가 사이좋게 올라가기를 이 기운 그대로 바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슈팅스타님도 지금 오셨군요. 네. 또 방어율님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제일 뜨겁군. 배당락이 이제 무의미해진 건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맞네요. 이렇게 우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배당락인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진짜 이 배당락이래는 웬만해서 다 흔들리거든요. 와, 이거 확실히 오늘장이 무시무시하게 강한 게 맞습니다.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들을 계속 저희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행복하고 싶어요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오르비텍이고요. 매수가 7,411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목표가와 함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르비텍 원전주인데요. 원전주 아까도 김근우 전문가님이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르비텍 조금 홀딩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섹터에서 제가 아까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애들이 있고 또 좀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오르비텍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니죠. 네, 단순히 우리가 볼게요. 원전은 올 한 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과정 속에서 오르비텍은 과거에 있었던 신고가 레벨도 못 들어왔어요. 거의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원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홀딩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수급 들어오면 우리가 거래하고 마는 기업입니다. 이거 막 오래 들고 가는 기업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질문도 그렇죠. 이거 7,400원이면 굉장히 오래 보유하신 거예요. 2022년 요때입니다. 이때 사신 거예요. 이거 그럼 계속 이제 들고 가면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까요? 올 수 있죠. 근데 이거 제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보다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답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2년부터 25년의 증시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수많은 찬스들이 있었어요. 2023년 2차 전지의 해였죠.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보면은 막 몇십 배를 갔습니다. 그죠?
2024년 작년 같은 경우 바이오, 조선 같은 기업들 엄청 좋았어요. 올해 보세요. 반도체, 바이오 엄청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스들을 하나도 잡을 수 없었고 이 오르비텍에 물려서 구경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같은 기업들은 신고가를 계속 날아가는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원전주는 안 가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여기 갈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투자할 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조를 정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르비텍 같은 기업은 얘네 이제 계측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움직일 때 테마로 같이 붙어가지고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스몰캡이고 중소형주고요. 이런 기업들은 오래 보유하지 마세요. 결코 좋은 결과값이 도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여기서 지금 팔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팔아야 될 자리 늦었어요.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급등할 때 팔아야 됩니다. 이거 막 조정 기다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기업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음 급등 차례를 노려야 되고, 제가 가격으로 드리자면, 이제 한 5,500원 레벨까지 이제 튀는 구간들이 이제 존재할 거예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에 원전 규제와 허가 관련해서 글로벌에서 SMR 관련 모멘텀들이 등장할 때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팔고 나오세요. 손실을 줄이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민하라고 하는 영역들 있죠. 왜 우리 시장은 항상 주도주들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 탑승하지 못하고 이거를 들고 오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 고민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체하세요. 더 좋은 애들로. 좋은데 불구하고 조정 나온 애들은 어느 시장에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기업 보세요.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인데 조정이 잘 나와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이런 찬스를 주는 요소들을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5,500원 레벨 정도 오면 오르비텍은 손실폭을 줄이고 탈출하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원전주인데 이쪽은 주가 흐름이 썩 지금 마음에 들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손실 축소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살펴볼게요. 네. 또 이렇게 지금 슈팅님이 등장하시면서 네. 밥은 드셨냐고, 역시 한국인은 또 식사 유무를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더니 밥은 드셨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창호 앵커님이 주말 동안 2kg 쪄가지고 오늘은 양심상 밥을 적게 먹을 예정이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때 또 리얼님이 네. 창호행 솔클 스트레스로 폭식한 건 아니죠? 여친과 함께 먹었길. 뭐 그렇게 먹었으면 쪄도 뭐 후회가 되진 않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폭식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왠지 모르는데 주말 지나고 나니까 지금 2kg이 쪄 있더라고요. 저도 연말 지나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아니 그 진짜 알게 모르게 갑자기 조금씩 살이 붙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땡땡 부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양심껏 약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타지 기사님도 등장하셨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케이크 남은 거 다 먹어서 찐 듯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케이크 진짜 그 배는 별로 안 부른데 칼로리가 대단히 높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찌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좀 살 붙어도 괜찮습니다만 비만이 돼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만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많이 단기간에 붙는다면 그건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얀얀님이 창호행 살이 아니라 붓기라고 우겨요. 근데 급진 급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축적되지 않았으니까 금방 또 네. 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kg이 근육량이 증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재거든요, 몸무게를. 분명히 제가 평소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있는데 그것보다 확연하게 많이 쪘습니다. 느껴요, 제가. 네, 리얼님이 괜찮아요. 위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야 주가가 잘 갑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주식시장으로 연결하는 여러분의 이 지혜, 센스, 이걸 대단하고요. 자, 종목들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뒷번호 0898님께서 LGU 플러스를 보내주셨습니다. LGU 플러스의 매수 가격은요, 15,200원입니다. 비중은,
LG 플러스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오, 네. 50%입니다. 자, LG 플러스 과연 50%의 이 가격 괜찮을까요? 최근에 주가 수준이 어떻게 좀 올라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 현재 주가는요. 네. 14,900원입니다. 확실히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니, 손실을 크게 나진 않은 상황인데 수익도 크게 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올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LG U 플러스입니다. 손실이 크게 나진 않았는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아마 전략이 있으시겠죠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안정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방어주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통신주가. 그리고 LGU 플러스가 뭐 실적이 깨지거나 뭐 이런 측면들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왜 방어주라고 보냐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올해만 좀 특이하게 많이 움직였던 거지, 보통의 LGU 플러스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거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50%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자산에 있어서도 좀 고비중으로 가져가고 또 방어적인 스탠스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리스크가 높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효율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싸움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는 더욱더 그렇죠. LGU 플러스가 기대치만큼 상승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정도 움직일 거를 좀 고려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배당이 좋아요. 배당이 한 4% 정도 나오는데, 사실 뭐 글로벌로 보면 높은 측면은 아닙니다만 국내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이 좀 괜찮죠. 멀티플로 보면은 이제 통신사들이 한 15배, 20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한 17배 받아요. 그러니까 상방으로도 룸이 많이 열릴 것 같지 않고, 하방도 별로 열릴 것 같지 않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들고 가볼 만은 하다. 근데 이제 제가 플레이하는, 주로 의견을 드리는 이제 주로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화를 노리신다라면은 뭐 지금 가격에서 가져가는 거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게 옆으로 막 기고 있는 게 고가권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LG 플러스가 과거에 너무나도 저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움직이는 한 15,000원 전후 되는 가격들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충분히 유지할 만합니다. 오히려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레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기대치는 유지할 만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거 비중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 업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쪽을 좀 타겟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LG 플러스의 비중 50% 지금 넣으신 분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안정화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맞는지 아닌지는 뭐 각자의 판단의 몫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위험 자산을 좀 더 리스크 대비해서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고 좀 고수익을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좀 반대로 하는 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좋겠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는 비중을 좀 조절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내용들 갈무리를 해보고요. 함께 해주신 김구루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네. 계속해서 코스피 4,200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930선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선물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네, 오늘 아주 좋습니다. 뒤로 갈수록 뭐 힘이 전혀 빠지질 않고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림이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총 상위의 대부분의 종목들 아주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다시 바닥에서 힘을 좀 내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잠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신강금님께서는요. 2차 전지 갖고 계시는군요.
PNT를 전망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김지연님은 로키드 헬스케어를 오늘 매수하셨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더해도 괜찮을지 이 비중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 계속해 주시죠. 지금도 저희는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님 또 하리보 균이님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하리보 규리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QKRWLSTJSABLE님 네.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아마 영어 자판으로 놓고 한글 그대로 네. 치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그게 아마 네. 나올 텐데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네요. PC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 PKC, PSK, PNT. 이게 알파벳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금산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리아님과 정희님이 삼성전자 수익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사장나무님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정정아님 오셨고요. 프레젠트님도 지금 등장을 하셨군요. 제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를 맞아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김은자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부터 가보죠. SFA 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4,200원이고요. 1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SFA 반도체 현재 주가는요 4,500원대입니다. 전혀 뭐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는데 이대로 보유하면 괜찮을 만한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금산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괜찮나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 이제 반도체의 종목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약 양대 시장에 한 2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죠. 종목 선정을 할 때 반도체도 여러분들 그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지금 실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SFA 반도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주가가 이 상태로 한번 보세요.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지금 이게는 SFA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세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SFA 반도체는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제가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이걸 항상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이거는 별도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4년도 올해 3분기까지 보라니까요. 2023년도부터 적자였죠. 그죠? 적자, 지난해 그냥 손익분기점, 현재 지금 190억의 적자를 보고 있죠.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실적을 보지 않고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매도를 외치고 싶은데 이 종목은 나름대로는 재무 구조가 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나름대로 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채가 전혀 없거든요. 부채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매도를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가 저는 그 내년도 1분기까지는 저는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주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내년 1분기까지 3월 달까지 벚꽃이 피는 3월 4월 달까지는 아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뭐 리노공업이나 한솔케미칼이나 PSK나 KC텍이나 GST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낙폭이 워낙 이 후공정 업체죠, 그죠? 후공정 업체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200원에 지금 매수했잖아요. 보니까 좀 수익이 나 있네, 그죠? 보니까 4,200원에 지금 매수해서 10% 정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 차라리 매도를 하세요. 지금 자리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는 게 좋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PSK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PSK를 갈아타시든지 소형주 중에서 GST라는 종목을 갈아타시든지 또는 한솔케미칼로 갈아타시든지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다 드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지금 조정받고 있는 KC텍 같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이게 SFA 반도체가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면 어디까지 한번 가져갈 수 있냐면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한 4,700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게서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였습니다. 4,7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나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또 유망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살펴볼게요. 금산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정정환님은 금호석유화학을 네이버로 갈아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CJ 종목 진단 요청도 들어오고요. SG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으신 거죠? 이가 제가 아는 그 이가 맞나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금산 전문가님 반겨주시고요. 네. 단풍님께서는 신규 매수 문의네요. KC텍 또 역시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더니 구리주 또 전선주가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은까지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구리 그렇죠. 가격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주요 원자재들 아주 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자, 이 먹고 싶어님 삼성전자 큰 수익 보셨다고요? 우와, 80% 우와. 수익 중입니다. 네. 와, 그래요. 이런 자랑을 해주셔야 이 기운이 잔뜩 퍼져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에너지를 쏙쏙 가져가서 또 수익으로 갈 겁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거 오늘 진짜 대단한 종목인데 인탑스 좀 보겠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이 종목 잘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오늘 갑자기 폭발합니다. 상한가까지 갔다 왔는데 문제는 상한가가 지금 풀린 거고요. 첫 번째 신청해 주신 분이 미스님인데 31,400원입니다. 7% 보유 중이시고요. 2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해서 손해가 커도 안 팔고 있었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이분은 아우트리거 커피님인데요. 매수가가 17,500원이어서 현재 오. 수익 구간이십니다. 보유 비중 10%고요.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로봇주 갈 때도 못 갔는데 좀 더 보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 분은 또 손실을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는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분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인탑스 그간 로봇주 움직일 때 잠잠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는 걸까요? 인탑스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보통 이 인탑스 같은 종목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은 CS 있잖아요. 여기에 요 CS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앞두고 인탑스 주가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죠. 보세요. 그죠?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런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CSS 2024년도에 그 앞두고 그때 한번 이 종목이 한번 급등한 그 사례가 있었죠. 그죠? 오늘도 한 25%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삼성전자가 이런 그 보조 웨어러블 로봇 우리가 보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핏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노인이나 거동이 그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에서 보행을 돕는 그런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인탑스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이 인탑스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까지 또는 1월 초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지금도 이 종목이 올해 지금 3분기까지가 100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요 고비만 이번 요 내일이나 다음 주 1월 다음 주 월요일 날죠. 다음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까지 해서 그때까지만 가져가는 전략이면 얼마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주가가 19,080원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요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2024년도에 우리가 CS 앞두고 보세요. 주가가 한번 이게 상한가가 들어간 적이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늘 장중에 거기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면 22,000원 요 정도. 이 정도에서 23,000원 정도. 이게서는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다음 한 분은 아까 지금 17,500원에 그 매수하신 분은 여기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은 31,000원에 그 보유하고 계신 분 있다 했잖아요. 그분은 이왕 기다렸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얼마 정도까지? 한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 31,000원에 매수하시면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은 17,000원에 17,500원에 매수하신 분은 22,000원이나 23,000원 정도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이다. 기업 자체에 큰 성장성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죠. 에너지와 산업재, 경기 소비재까지 모두 맑습니다. 이런 가운데 IT에 사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3개가 나오면서 이쪽도 맑은 날씨를 보여주지만 하향 리포트도 한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약간 끼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흐립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만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특징주 3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죠. 일단 파운드리와 함께 LSI,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죠. 이쪽의 실적 개선, 그리고 주력인 메모리 시장의 훈풍에 따라서 영업 환경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2026년 영업이익은 170% 성장이 전망된다는 분석이고요.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K스퀘어입니다. SK그룹의 중간지주사죠. NH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거기다가 지주사 규제 완화에 따라서 SK하이닉스 핵심 자회사죠. 이 이상의 주가 상승 탄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이쪽의 핵심 자회사의 이 가치 상승에 따른 그 주가 상승률, 그 프리미엄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3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일단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그리고 소비 활성화 대책에 따른 소비 심리의 회복, 그리고 자산 시장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이쪽 매출 증가로 인해서 2026년에 백화점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에 따른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쪽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거죠. 목표 주가는 24만 원부터 31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지분이 얼마냐면 52.4입니다. 52.42%. 이게 여러분 하나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의 지금 지분이 52.42%인데 그 10년 평균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냐면요. 52.9%예요. 이게 10년 평균입니다. 삼성전자의 10년 평균 외국인의 지분이 52.9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이 10년 평균보다 지금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지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52.9%가 넘어가면 그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았던 적이 언제냐면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기억으로서는 2004년도에 그때 7월 달인가요? 그때 아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60.8%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외국인 지분이 잠깐 한 60%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딱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입니까? 42.42%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외국인들의 저는 매수세가 저는 꾸준하게 들어온다 봅니다. 최소한 외국인 지분이 53%까지는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그럼 지금 자리 삼성전자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하나의 일봉상으로 파동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가 파동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게가 135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5잖아요. 지금 상승 5%에 들어간 거죠. 그죠? 상승 5% 들어간 이게서 쉽게 끝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한다. 철저하게 소외당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시가 중에 1등 종목의 비중을요. 최소한 25에서 30%예요. 30% 이상 비중을 싣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 30% 이상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중 나의 재산의 약 3분의 1 정도 또는 한 4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 파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번에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내년 그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달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가 보시면 됩니다. 단기와 그 다음은 중기와 그 다음은 장기가 있다. 보통 요 단기는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면 되느냐?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면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좀 중기로 본다면은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를 보시려면요 17만 원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다.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결정을 하세요. 원래는 제가 단기는 12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린 오늘 이미 12만 원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실 분들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기 14만 원, 15만 원. 그 다음 장기는 여러분들 한 17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PBR이 얼마냐면요. 1. 얼마입니까? 1.93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전자의 지금 요 PBR이요. 2배가 안 돼요. 1.9배 정도 돼요. 하이닉스가 얼마입니까? SK하이닉스 한 4배 정도 되죠. PBR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몇 배입니까? 한 5배 가까이 되죠. 엔비디아는 몇 배입니까? 한 38배 가까이 되죠. 그죠?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저는 삼성전자 오늘 저는 조정 시 매수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승 5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동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요 파동의 길이를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 요 파동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길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요 길이가 어느까지 갈 것인가. 이걸 대략 예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지분을 잘 체크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나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이렇게 삼성전자 진단하니까 로즈님도 삼전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위에 또 참사랑님은 SPG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더니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뜨겁게 이야기를 네.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름을 살짝 바꾸셨어요. 네. 피지가 아니라 피자로. 네. 지금 피자가 한 달 만에 3배 올랐대요. 저는 앞뒤 맥락 모르고 이 얘기만 딱 봤다가 네. 아니 무슨 피자가 어떻게 3배가 오르지 싶었는데 SPG 종목의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종목명을 바꿔서 부르는 게 또 그렇습니다. 재미잖아요. 리얼님은 동네의 피자집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슈팅스타님은 오늘 새참으로 피자를 드신대요.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또 피자 얘기 나오니까 이거 점심을 아직 안 드신 분이라면 피자 생각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항만 님도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슈팅스타님은 올해는 닉삼이 가진 자 없는 자 이렇게 네.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네. 없는 자의 체감이 많이 다른 최근의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스모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오늘도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SG의 경우에도 오늘 거의 10%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분 일단 매수 가격은 3,400원입니다. 10% 비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도 이 매수 가격에는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랍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3,400원 과연 갈 수 있을지 최근에는 주가가 탄력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매수가가 꽤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의 한계죠. 예,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종목 선정에 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업을 좀 분석하고. 이게 여러분들 아스콘이나 레미콘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기업이 영업이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있잖아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LCD 현대건설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딱 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 많은데 안 그러면은 진성 ETC 같은 종목 있잖아요. 그죠? 진성 TC 같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소행주를 매매하시려면 대창단조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거요. 예? 이런 종목 있잖아요. 대창단조. 이게 나와 이런 종목군도 차라리 소행주 매매하시려면은 6,000원짜리 소행주 매매하시려면 대창단조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죠. 근데 기업을 분석하지도 않고 개인들이 거의가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 공부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거 몇 개만 보시면 돼. 간단하게 보세요. 이걸 한번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2023년도부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손이 갑니까? 한 2023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손이 가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죠. 이거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말하면 성적표, 학생으로 말하면 성적표라고, 성적표. 이게 성적표잖아요.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이 집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자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유동부채 안에 여러분 보세요. 부채 보세요. 부채가 얼마 있어? 239억의 부채가 있고 단기 사채도 가져 있죠. 단기 사채가 119억이에요. 이런 종목 꼭 매매하셔야 됩니까? 네, 이런 종목 꼭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단기 사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3,400원에 매수하셨죠? 3,4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이거는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 있으면 그냥 정리를 하세요. 예, 수익이 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뛰어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매매하시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HD현대 건설기계나 뭐 진성TC나 뭐 소행주, 대창단조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계 기업.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그런 한계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수의 21%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약 4분의 1 정도가 좀비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빠르게 대출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전문가거든요. 더군다나 코스닥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코스닥 지수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잖아요. 그죠?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얼마입니까? 지금 코스닥이 931포인트예요. 코스닥이 천스닥 우리가 1000포인트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000포인트, 1100포인트, 1200포인트, 1300포인트 가려면 좀비 기업들을 전부 다 퇴출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켜버리면 코스닥은요, 단박에 그냥 1300포인트 가버립니다. 단박입니다, 단박. 좀비 기업을 없애버리면요, 단박에 코스닥이요, 1400은 치고 달아나버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데, 되도록이면은 적자 기업 매매하지 마라. 특히 얘는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신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제외하더라도 일반 제조업체가 적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SG라는 요 종목은 있죠.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죠? 한번 수익을 실현하세요. 수익을 실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이는 SG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SG 비단 이 한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교훈을 좀 얻어봤던 시간인 것 같네요. 이 점들 교훈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주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매수했는데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대한항공에 대한 진단도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JLK라는 종목도 눈에 띄고요. 네. 자, 그리고 방어율 6.74님께서 코스닥 사상 최고치 2,925포인트. 야, 이거 그 닷컴 버블 때 그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잖아요. 한 1년 만이었나요? 한 500, 600포인트 정도에서 거의 3,000포인트 갔다가 네. 그리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때 어마어마한 상승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실을 겪었던 코스닥입니다.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1000포인트까지 기록이 나왔는데 빨리 이 코스닥도 1000포인트 불쑥 넘어서 쭉쭉 뻗어가는 모습들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올해 코스피 4,000 돌파를 했으니까 네. 코스닥에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만큼 오르려면 1000포인트는 어림도 없죠.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코스닥은 분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화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뒷번호 5178번님이 D&D 파마텍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5,6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입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벤티즈랩과 펩트론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 D&D 파마텍도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D&D 파마텍은 수익을 더욱더 챙겨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D&D 파마텍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D&D 파마텍이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기대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죠? 지금 3년, 4년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재무 구조가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사실은 지난해 5월 달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지난해 5월 달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장 대금 우리가 상장했을 때 그 공모 자금 가지고 지금 기업이 지금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죠. 아직도 지금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재무 안정성은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이게 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대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또 망가지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가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일봉 차트 상에서 지금 보면은 이 종목 주가가 지금도
우리가 갱골용 비만 치료제 쪽이라는 이쪽에서 좀 성장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버티고 있죠. 아마 주가가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4조짜리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 지금 상위 랭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제약바이오니까 코스닥 활성화가 되게 이런 종목 주가는 한 번 더 주가는 레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때를 매도로 타임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는 뭐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도 2022년도부터 지금도 계속적인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상장한 요 자금 있잖아요, 그죠? 이 공무 자금 있잖아요, 그죠? 이 자금과 버티는 거죠. 보시면은 보세요. 보면은 재무 구조가 부채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부채가 아예 없죠, 그죠? 제로잖아요. 그 대신에 자산이 보면은 현금을 얼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현금을 지금 379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죠. 379억. 단기 금융자산이 38억이니 거의 한 400억 정도. 그죠? 4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 연구개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일반 관리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일반 관리비만 하더라도 1년에요, 여러분들. 보통 200억에서 300억 들어가요. 이게 일반 관리비예요. 일반 관리비가 연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지금 자리는 이게 버틸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앞으로 1년이나 2년 뒤에 영업이익이 나오면 버틸 수가 있지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전체적인 시장상을 놓고 봤을 때 아마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얼마 정도까지? 한 지금이 96,800원이기 때문에 한 12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니까요. 한 12만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종목을 봐드렸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4,200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930선, 선물도 60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고점 대비하면 조금씩 밀려나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미리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내일은 연말 특집으로 랭킹쇼 이 시간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내일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